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동엔 왜 F1 드라이버가 없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중동 출신 포뮬러 드라이버 라시드 알 다에리 선수의 만수 독점 인터뷰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먼저 환경적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국가들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F1을 개최한 것도 정말 최근에 들어서의 일이죠. 반면 유럽의 국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레이스 문화와 전통을 쌓아왔죠. 우리가 아는 부유한 중동 국가들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나라는 영국에서 독립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의 모습이 된 지 고작 5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1950년대부터 이미 현대의 모터스포츠 문화가 확립되었죠. 그래서 아직 중동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저 또한 그래서 6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레이싱을 배웠죠. 중동의 국가들은 부유할진 몰라도 모터스포츠 문화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주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칠 인적 환경이 부족합니다. 물론 다카르 랠리의 나사르 알 아티아, WEC의 칼레드 알 쿠바이시 등 드라이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F1 드라이버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터스포츠는 단순히 돈과 차, 드라이버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F1에 가려면 F4부터 F2까지의 다양한 하위 리그가 필요하고 가까운 곳에 그런 리그가 없다면 해외로 나가서 훈련을 하고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집 옆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럽의 환경에 비하면 이미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죠. 또한 미케닉과 코치, 팀, 스폰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돌아가는 모터스포츠 씬에서 유럽과 같은 이미 확립된 인프라를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도전하는 어린 드라이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가 직접 선배가 되어서 우리만의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첫 번째 F1 드라이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중동을 떠올리면 두바이, 금색 람보르기니, 초호화 호텔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 같은 생활을 누리는 건 국민 중 20%를 차지하는 원주민 시민권자입니다. 그들은 주거, 교육, 직업, 상하수도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심지어 세금 혜택까지 받습니다. 이런 이미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모터스포츠가 과연 매력적일까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5억 원이 있다고 치고 아래 두 가지 선택지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그 돈으로 F4 리저널 대회에 참가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돈으로 페라리를 사서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동창회에 나타난 당신은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오, 야,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너 요즘에 그 포뮬러 그런 거 한다며? 야, 멋있다. 야, 그래서 그게 F1만큼 빠른 거야, 그게?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한 번 타는데 얼마나 들어? 2천만 원? 와, 완전 돈지랄이네. 그래서 뭐 너가 몇 등 정도 하는데? 20등? 22명 중에? 아, 그래, 열심히 하고. 야, 그래서 성준이 이번에 엔비디아 주식 대박 난 거 되니? 당신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국가의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과 기반이 되는 80%의 인구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상상 이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을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F1 선수는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빛이 되어주는 영웅적 존재인데 이미 삶이 낙원인 부자들에게 모터스포츠는 과시의 의미이며 심지어 효율도 나쁘죠. 반대로 희망이 필요한 빈자들에겐 근처에 갈 엄두도 못 내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라는 키워드로 묶여있는 중동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는데요. 전차 대결이나 자동차 그 자체가 하나의 유흥이고 문화로서 일찍 발전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 문화권에선 유교와 이슬람 등 종교적 영향으로 탈 것이라는 것 자체가 천한 것 취급을 받아왔고 그 분위기는 현재까지 이어져 자동차는 제도적, 인식적으로 시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문화로서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F1 선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터스포츠 선진국인데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국가이며 결정적으로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사치품 인식이던 자동차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독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건 관심과 열정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개인의 노력과 집중력, 마지막으로 지원이 필요하죠. 저는 3살 때 야스마라냐 서킷에서 F1을 처음 봤어요. 그때 나도 언젠간 저기에 서고 싶다 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한국도 F1 그랑프리를 다시 개최하면 그게 새로운 세대의 드라이버를 양성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F1 영화와 본능의 질주 그리고 쿠팡의 F1 중계로 대중적인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전히 모터스포츠는 비주류 문화이고 경주, 튜닝 이런 말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한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혁신과 국민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올리며 줄이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챔피언이 한 명 나오기 위해선 100명의 프로 선수들이 희생되어야 하고요. 그 100명의 프로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선 1000명 혹은 10,000명의 유망주들이 평생을 바쳐 돈과 시간을 쓰고 그리고는 잊혀져야 합니다. 낭만의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교육과 인프라, SNS의 발달로 비참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 행복하게 부러움을 사며 사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인생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패배해 남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렵고 비참하게 여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내가 아는 게임에 인생을 바칠 바보가 과연 나올까요? 그럼에도 라시드 알 다에리, 신우현, 이규호, 송아림과 같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김종겸, 김동훈, 장현진, 한민관 같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또 썬더볼트, 호라이버, 저
저 같은 바보들은 역사 앞에 잊혀질 바보들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간 나올 대한민국의 첫 번째 F1 선수 한 명을 위해서 저희는 발판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간청드리고 싶어요. 역사 앞에 잊혀질 바보들의 몸부림을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세요. 언젠간 나올 첫 번째 F1 드라이버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수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